지난 여름 동해의 한 바닷가. 형형색색 바닷가를 누비는 비키니 패션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배꼽. 그런데 배꼽이 예사롭지 않죠? 여름에 비키니를 입으려고 살도 빼고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여자의 상징? 여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 그냥 약간 포인트 주는 거죠. 밋밋한 배에 포인트. 여자의 노출은 무죄. 무죄. 과연 여자의 노출만 무죄일까요? 배꼽을 좀 더 아름답게 노출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면 일부 남성들도 슬슬 준비를 합니다. 넓어요. 여기 양쪽에서 손을 이렇게 모은 것처럼. 한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이 남자의 고민은 바로 배꼽이라고 합니다. 문제 없으세요? 여기 약간 흉처럼 보이는 게 눈도, 코도, 얼굴도 아닌 배꼽. 배꼽이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배꼽은 가리면 가릴 수 있는 부위인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남자들 경우에는 또 상체도 많이 노출시키고 그리고 몸을 만들어도 이렇게 배꼽은 이게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좀 이쁜 모양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곰팡이에 감염이 되면은 이름도 생소한 배꼽 성형.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군요. 되게 20대 초반이 가장 많고요. 한 30대 중반까지 볼 수 있고 중년층에서도 간혹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별은 의외로 남성들이 많은 편인 수술이라 여성이 한 3분의 2, 남성이 한 3분의 1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형수술에 비해서 남성들의 요구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동안 성형의 사각지대라고만 느꼈던 남성들까지도 배꼽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달려간 곳이 미국의 한 의과대학교. 이곳에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있다는데요. 오래전부터 배꼽에 주목했던 성형외과 전문의 찰스 푸켓 박사. 그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 think most of the patients that we do something to the navel are having what we call body contouring surgery, and abdominoplasty or tummy tuck is the most common setting in which we're doing that. So I don't think the primary motivation is to have an attractive navel, but the navel is the centerpiece, if you will, of the abdomen, and if we don't pay attention to it and have an unattractive navel, it can spoil an otherwise good outcome. 배꼽 성형이 늘어나면서 매력적인 배꼽 모양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임상 실험을 통해 드디어 가장 매력적인 배꼽 모양을 찾았다고 합니다. And from that, after we tallied all of the evaluations, we came up with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ttractive navel. It's small, and if it captures negative appearance or attention, it's probably too large or distorted. There's superior hooding. A vertical or T configuration seem to have been picked as favorites. Superior groove in the abdomen above. And these up close were all in the group of attractive navels, whereas the unattractive ones at the other end of the scale, here we have a horizontal, a distorted, the outie, and the large. T자 형태의 모양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섹시한 배꼽의 대명사, 가수 이효리 씨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She has a nice oval shape. She's got some hooding up here, and it's relatively small and makes it, I think, fit nicely in her abdomen and is attractive.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젠 배꼽으로 어필하는 시대가 오긴 왔나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인다는 한 대학 거리.
이곳엔 배꼽을 치장하는 액세서리 가게가 밀집해 있는데요. 보여주기 위한 매력 포인트로 배꼽이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배꼽을 뚫는 피어싱도 덩달아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아, 요새 연예인들 막 보면은 많이 뚫잖아요. 뭐 이효리나 아니면 손담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배 피어싱 많이 하는데 그거 저도 보고 이제 하려고 여기 왔어요.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 이 시술에 의외로 담담하게 임하는 여성들. 아픔도 잠시, 시술은 의외로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어도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예뻐지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한 수단이 배꼽이라니 정말 세상 참 많이 변했죠? 요즘 피어싱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네, 많이들 오세요. 많이 대중화돼서 피어싱도 많이 찾으시고요. 배꼽 같은데 이제 콤플렉스나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배꼽에다가 하시려고 특히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이제 미를 위해서. TV 속 연예인들의 배꼽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배꼽도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을 거슬러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기절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조선시대 대표 풍속화를 살펴보면 가슴을 드러내는 경우는 있어도 배꼽을 드러낸 그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배꼽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옛사람들은 아닌 말로 젖가슴은 드러내고 살지 몰라도 이 배꼽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옛날 보면 다산을 상징하는 여인들이 가끔 이 젖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러 또 애기 엄마들이 젖을 물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꼽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육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배꼽을 우리의 생명의 중심으로 받고 근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배 같은 거나 사과를 먹어도 그 꼭트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과 배꼽, 배의 배꼽이라 불렀고, 또 아이들이 놀던 마을의 마당도 배꼽 마당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배꼽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 몸의 중심, 우주의 중심, 또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주 은유하는 그런 상징체계였습니다. 배꼽을 귀하게 여겼던 옛 선인들의 관습은 당시 착용했던 한복에도 고스란히 묻어난다고 합니다. 입는 방법만 봐도 배꼽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요, 치마를 입어도 배꼽 위로, 살짝 허리를 위로 입었고요. 그리고 여름에 하다못해 모시 치마를 입었어도 배꼽 위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배꼽 부분에다가 자극을 주지 않은 거를 알 수 있고요. 조상들이 얼마나 이 의복을 입는 걸 보면 지혜로웠는지를 저는 느끼거든요. 한복은 넓은 소매깃으로 바람이 들어와 가슴은 시원하게 하고 허리끈을 묶어 배꼽은 항상 따뜻하게 보호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히는 게, 태어나자마자 입히는 게 베네저고리예요. 지금 이거는 뭐 명주에다가 다 누비를 했지만 예전에는 무명으로, 그렇게 해서 애기 무명 장수하라고요, 실로 다 이렇게 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가 조금 더 움직이고 이럴 때는 이 두렁치마, 배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 아이가 배꼽에 상처도 태어나자마자 잘랐기 때문에 상처도 채 안 아물 때 이 두렁치마로 이렇게 아기의 그 건강을 염원했던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배꼽을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한복이 있다면 일본엔 기모노가 있지요. 전통 의상이 사라져가는 요즘, 일본 교토의 한 백화점에서 기모노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기모노만큼이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요. 배를 칭칭 감싸고 있는 오비하게, 저 속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で、これが帯揚げと言いまして、帯のとこに飾り、お洋服で言ったらマフラーとかスカーフみたいなものです。色合わせできます。で、帯締め、これは帯を結んだ時に 일부에선 이 오비아게가 장식의 효과뿐만 아니라 배꼽을 따뜻하게 하는 보온의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おしゃれで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소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한 가게. 앙증맞은 다양한 소품들 중 복고바람을 타고 또다시 어엿하게 진열대를 꿰차고 앉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사용해본 적은 있으세요? 네, 원래 예전에는 썼었는데. 어떻게 알았었는데요? 저는 원래 일본에서 살았어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좀 집에 있을 때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밖에 나갈 때는 별로 착용하지는 않고 할머니들이 많이 해요, 사실. 이것의 이름은 하라마키. 그대로 직역하면 배를 감싼다? 요즘 하라마키 많이 찾으러 오나요? 사람들이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찾는 편이세요. 배도 따뜻하게 하고 아무래도 배가 따뜻해야지만 얼굴 색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러니까 건강 쪽으로도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시니까 많이 찾으세요. 옛날 일본 사람들은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속옷처럼 이 하라마키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날씨도 춥고 그냥 겉옷만 입고 다니면 너무 쌀쌀하고 그런데 여기 배 같은 데 이렇게 하라마키 같은 거 하면은 배꼽 주변도 따뜻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옷 입는 거라고 생각하고 입고 다니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거슬러 예선인들은 의복 하나를 입더라도 배꼽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꼽, 이제 그 실체가 궁금해집니다. 인체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보면은요, 이 제일 가운데쯤이 배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이라는 게 이게 이 한문으로 쓰면은 가지런할 달월변에다가 가지런할 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하 좌우에 가지런함을 일으키는 가장 중심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중심점하고 인체 내부 장기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배꼽은 다른 부위와 달리 중요한 장기가 직접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의학 전문가들도 이 배꼽에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 산하의 한 연구소. 최근 배꼽에 관한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박사가 있는 곳입니다. 사이언스 최신호에 그녀의 연구 결과가 소개됐는데요. 연구의 주제는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에 관한 것입니다. From our research study, we are interested to know how the bacteria that live on your body contribute to your health. And so we're interested in developing biomarkers.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원자들의 신체 24곳에서 샘플을 채취해 연구한 결과 우리 몸에서 박테리아가 가장 서식하기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in the belly button, it's actually a very diverse site. It's a mixture of a moist site and a dry site, and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bacteria that can live in your belly button. And it has diversity, but it's actually one of the areas that is most stable for the bacterial community. 대부분 습한 지역인 겨드랑이, 배꼽 부위에 가장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함부로 긁으면 안 된다는 사실. 배꼽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So how the biological significance of that is not clear to me, but it's probably based on very early primitive memories that are stored. 엄마와 연결됐던 최초의 기억이 저장된 배꼽. 그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탯줄입니다. 지금 이 녀석에겐 생명줄인 셈이죠. 10달을 꼬박 이 탯줄을 통해 자양분을 보내준 엄마. 뭔가 나와. 뭔가 나와? 선생님 여기 뭔가 나온다는데요? 이제 슬슬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나 봅니다. 가장 초조한 순간이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우 주여. 한 번만 더 꾹. 그렇지. 이제 분만실에서도 세상으로 나올 아기 맞을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천천히. 그렇지. 그렇게 힘줘요. 그렇지. 이렇게 내려가네. 살짝만 힘줘. 엄마보다 몇 배나 더 큰 고통으로 세상에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녀석. 드디어 진통 9시간 만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의 감동은 절대 잊을 수 없겠죠? 괜찮아.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엄마와 연결됐던 바로 이 생명줄,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아빠 탯줄 잘랐다. 드디어 세상과 첫 호흡을 하는 아이. 이 녀석 울음소리도 아주 장군감입니다. 이제 비로소 태아가 아닌 어엿한 1살 아기가 되었군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우의 생일 축하합니다. 어떠지? 아빠 되신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미 아빠는 돼 있는데 둘째 아들이 또 생겨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고생해서 진짜 둘째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평생 줄 때까지 잘할게. 그리고 우리 첫째 준상이, 둘째 준우 열심히 잘 키우자. 사랑해. 그러게. 준상이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세상에 나왔으니 첫 발은 내딛어야겠죠? 아이 이쁘다. 발도 너무 이거 뒷갓 가져. 엄마와 연결됐던 탯줄은 이제 잘 아물기만 하면 태어났던 흔적으로 남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배꼽이죠. 그런데 이 탯줄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는군요. 애기가
탯줄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염증이 없이 잘 관리가 되면서 그게 말라서 완전히 그 배꼽에서부터 다 잘 분리가 돼야지 그게 완전히 그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소독 같은라든가 또 세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게 폐혈증이라든지 또 애기 신장암 감염이라든지 어떤 그 뇌망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기한테 심각한 감염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 후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우, 탯줄은 잘 아물었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기 많이 컸네요. 네, 벌써 한 달 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댁은 경사가 겹쳤다는군요. 여동생과 올케가 몇 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친정에서 같이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거죠. 탯줄 끊었을 때 어땠어요? 되게 좀 신기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개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꼽이 있을 때는 되게 아기가 아플 것 같은데 기저귀 같은 거 갈 때 배꼽 딱 떨어지니까 되게 개운했어요. 아기가 크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한창 이쁜 짓 하는 이 녀석도 벌써 생후 33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쯤 되면 배꼽도 잘 아물었겠죠? 배꼽이 어떻게 자리는 잘 잡은 것 같나요? 네, 예쁘게 잘 잡혔어요. 생각보다. 큰애 때는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겨울이었는데도 한 달 동안 염증이 약간 생겨가지고 고생했었는데 작은 애는 8일 만에 잘 떨어졌고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요즘은 유행처럼 탯줄로 도장을 만들거나 제대혈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거 우리 선조들도 탯줄에 부여하는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그 왕실이건 일반 민간에서건 결국 이 가장 출생의 상징이죠. 인간의 어떤 가장 근원적인 뿌리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식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일반 민간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뭐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는 뭐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태우거나 아니면 뭐 흐르는 물에 띄어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도 이 첫 근원을 뭔가 그래도 좀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인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왕실에선 이 탯줄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국보급으로 지정돼 유물로 남아있는 이것이 왕가의 태를 보관한 태항아리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백자 태항아리는 조선시대 왕자나 공주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탯줄과 태반을 봉안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도자기입니다. 예전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어리석음과 똑똑함 혹은 출세의 여부,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장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아로 존재할 때부터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세상으로 내보내 주었던 태반을 잘 봉안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이 태를 봉안하는 풍속들이 조선 왕실에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자녀라면 적자, 서자, 공주할 것 없이 모두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잘라 태항아리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명당을 찾아 그 태항아리를 묻었습니다. 태엄물을 주관하는 관상감에서는 길지로 선정된 명산에 일정한 의식과 절차를 밟아 태를 묻었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태실이라 불렸습니다. 그나마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세종대왕 자태실. 다른 건 대부분 그 흔적 정도만 남아있는데요. 이 태실에도 역사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바야흐로 1929년 무렵 일본이 이 나라를 점령하면서
전국에 산재해 있던 태실을 서삼릉으로 강제 이전시켰다고 합니다. 이유야 불보듯 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조선 왕가의 기운을 끊어버리겠다. 아무래도 그 주변에 그 조선 왕실의 태실이 있고 이러면은 당연히 조선인의 어떤 뿌리 같은 거, 왕실을 생각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식민 통치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예 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서삼릉이라는 곳 한 곳으로 집단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53위의 그 태실이 서삼릉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뭐 이유는 이 태실이 조성된 곳이 대부분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니까 이곳이 일제 자신들이 또 뭐 누구 뭐 조상 무덤을 뭐 조성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뭐 그곳에 가거나 했을 때 유리한 지역이었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예 아주 그 명당 자리를 자신들 일제가 확보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서삼릉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가는 길조차 제대로 닦이지 않은 험한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여기저기 깎이고 패인 흔적들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조선조 2대 왕인 정종대왕의 어태가 묻혔던 자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태양아리만 서삼릉으로 강제 이전되고 현재 일부는 직지사 경내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태라는 거는 원래 그 생명의 본체잖아요. 태라는 건 생명의 본체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내 자신의 가장 그 알짜배기고 엑기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요 물질 자체가. 그래서 이 배꼽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그 어떤 신체 부위에 움푹 들어간 한 자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에 태어나면 동갓줄 같은 거죠. 일명 배꼽춤이라 불리는 벨리 댄스. 이집트의 무덤 벽화에 나올 정도로 그 기원이 오래된 이 춤은 사실 여성들의 다산을 기원하는 춤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벨리 댄스를 배우셨어요? 처음에 제가 임신이 잘 안 돼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아이도 낳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제가 좀 살이 부쩍 늘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살도 한 17kg 정도나 빠졌고 그 다음에 아기 낳고 나서 뱃살이 좀 많이 쪘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효과도 있으면서 배에 복근까지 생기고 지금 이제 벨리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배꼽춤으로 임신까지 됐다니 참 놀랍죠? 사실 이 벨리 댄스는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배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직업적으로 이제 배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어른들이 예전에부터 뭐 배를 내놓으면 차게 하면 여자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평상시 때는 따뜻하게 하지만 운동을 할 때는 스스로 땀이 막 나고요. 그리고 배 주위가 막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간질간질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배를 내놓고 하는데요. 그 배를 내놓고 함과 동시에 자기 그 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니까 오늘은 이제 배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내일은 조금 배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배를 저희는 항상 내놓고 있어야지 저희 뭐 운동하는 데 있어서 눈으로 효과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운동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를 흔드는 이 동작의 중심에는 역시 모든 장기와 직접 연결된 배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흔들어야만 될까요? 이번엔 제주도로 날아갑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열심히 따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 율동의 핵심은 배치기. 벨리 댄스보다 평균 연령은 높지만 잠깐 노년의 댄스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사실 이곳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장수마을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이게 저희 경로당은 언제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노는데 대개가 85세 이상의 이제 노인들인데 그래도 꽤 정정하고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자, 이렇게 배를 치세요. 골고루 가게. 이곳의 평균 연령은 85세, 70대는 완전 이팔 청춘이라는군요. 아이 좋다. 이분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것이 배꼽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5세, 95살. 지금 우리 삼양마을은 검은 몰래를 병을 많이 고치고 배꼽 운동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장수마을이라고 지금 우리 마을에서 내가 95세까지 살아도 검은 몰래 뜸하고 이제 배꼽 운동하고 기계 운동하고 하는 지금 95세 살아도 다 건강해서 아직. 삼양마을 하면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검은 모래입니다. 자, 검은 모래로 과연 뭘 하시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모자가 너무 작다게. 우선 저 모자는 필수입니다. 8월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야 하거든요. 발 무덤쓰다. 그 다음 발부터 인정사정할 것 없이 덮습니다. 고름만 고릅서 나가 잘 묻어. 하지만 가슴은 절대 덮으면 안 된다는군요. 배는 따뜻하게, 가슴은 시원하게. 그 이론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여름한철 이 모래찜질로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는 삼양마을 사람들. 그런데 배까지 수북히 모래를 덮고 나면 저 나무 막대로 배꼽 주변을 툭툭 쳐줍니다. 이곳 주민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장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꼽 부위를 굳힘을 넣으면은 온 혈이 다 돌아요. 돌기 때문에 이 만병통치라고 햄스게. 여자는 설레게 넣은 것은 핏덩어리가 이만큼 한 게 둥그러댄 게 몸이 편찮으면 밥을 잘 나이 먹어도 그 핏구멍에서 나와보면 그것이 온 배에 다 댕기면 막 아픕니다. 아프는 것도 이장 모래 굳힘하면 그게 어디 간처래 몰라요. 검은 모래 찜질이 입소문을 타면서 여름이면 건강을 생각하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I feel very relaxed. The sand feels good on my skin. Feel full of power. 저도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왔거든요. 배 냉한 사람들 특히 배꼽주에 모래찜질하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한테.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른데 해수욕장 그런 모래하고는 비교할 정도보다 더 부드럽고요. 열기도 다른 모래보다 뜨겁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삼양마을엔 예부터 임신이 안 됐던 여성들이 유독 배꼽에 이 검은 모래 찜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만 먹어보고 배꼽 찜질과 임신, 그게 정말 연관이 있을까요? 배꼽을 그 찜질을 하면 막 아픈 데서 전체가 막 배가 편안해 좋아 다. 임신 잘 때 이 배가 나쁜 것이 없어지는 거라 그 모래뜸을 잘 하면 아기 못 낳던 사람도 아기도 낳고 다. 검은 물에 찜질만 잘 정성들여 하면은 임신도 잘 되고 임신에당 낙태라도 할 수 있는 거라도 경우에라도 그것도 붙어질 수가 있고 아기가.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한 거요. 그렇게 검은 모래가 그렇게 좋은가요? 예. 옛날부터 좋다는 소문 나가. 사면 검은 모래는 아주 옛날부터 특이한 거니까. 이거.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한혜미 씨 부부. 남편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지만 늘 신혼처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좀 허전하죠? 장롱 한켠에 고이 모셔둔 베넷 저고리. 그리고 가지런히 놓여있는 아기 물건들. 하지만 정작 이 신발을 신길 주인공은 이 집에 없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임신 시도 같은 건 해봤나요? 아니, 저희가 아이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2007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한 번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2번 정도 유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요. 특히나 첫 애 보낼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신랑도 그렇고 옆에서 많이 도와줬었고요. 주위 분들도 격려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많이 힘든 고비를 잘 넘겼던 것 같고요. 지금 올해 다시 아이를 가지려고 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2번의 유산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한혜미 씨. 아직 확신은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이번에 다시 3번째 임신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뒤에 양 하체 정면을 찍어줄 거고요. 앞에 양날바닥 모양 보이시죠? 라고 말씀드리면 평소 손발이 찼다는 한혜미 씨. 일단 정확한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몇 가지 검사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환자 상태는 이 소화흡수 기능도 좀 썩 좋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몸 전체적으로 양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좀 안 되고 비뇨 생식 기능 자체가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하셔도 이 임신 되기도 조금 쉽지 않은 상태시고, 임신을 하셔도 조금 임신 유지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는 상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몸 아래가 많이 좀 찬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이 골반 자궁에 얼음물이 꽉 차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손발뿐만 아니라 자궁 쪽도 너무 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시면 돼요. 똑같은 위치에 배 위에 올리시면 되는데. 3번째 임신을 위해 그녀에게 내려진 처방은 바로 배꼽뜸입니다. 사실 이 배꼽뜸은 혜미 씨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고 합니다. 배가 이렇게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따뜻한 느낌은 나는데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뜸을 떴을 때는 그 특정 부위만 따뜻해졌는데요. 배꼽뜸 같은 경우는 그 배꼽에 직접 뜨니까 아무래도 복부 전체가 좀 따뜻해진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것보다 좀 더 기분이나 이런 게 좀 더 편안하고 좀 맑아지는 약간 느낌? 그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배꼽뜸이. 일단은 우리가 배꼽이나 배꼽 밑에나 이게 이제 단전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어떤 생식 기능이 우리 몸에 어떤 원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배꼽은. 그래서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은 어떤 신기능, 한방에서 신이라는 개념은 비뇨생식, 생식 기능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어떤 기운을 모이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를 따뜻하게 하면 선천적인 기운, 또 이 비뇨생식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작동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쪽을 따뜻하게 데펴줌으로써 어떤 공장이라고 따지면은 공장에 재료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동력도, 공장 가동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동을 시켜줄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한의원. 이곳은 이름도 생소한 배꼽뜸을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뜨거우시면 참지 말고 말씀하시고요. 예. 혜미 씨처럼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요즘 이 배꼽뜸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제가 많이 기운도 없고 해서 이 한의원에 와서 이걸 추천받고서 계속 이곳을 좀 뜸을 뜨고 있는데요. 이 왕뜸을 뜬 이후로 많이 좀 제 기분상으로는 기운이 좀 많이 좀 낮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뭐 변도 잘 나오고 뭐 그런 효과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열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졌고 모든 게 다 완화가 됐어요. 여기 이거는 그날 하고 가서 한두 시간만 지나면 몸의 피로가 싹 풀려요. 그래서 금방 피부로 느껴요. 배꼽뜸. 사실 그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동의보감에 여러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팽조라고 800년을 살았다고 이 장수의 어떤 그 표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이 장수나 뭐 건강이나 뭐 정력 증진의 이 한 비결이 배꼽에 뜸 뜨는 거라고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이 많은 분이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매일 뭐 쥐똥으로 배꼽에 뜸을 떠서 그런다는 일화도 있고요. 또 뭐 한홍이라는 사람이 산적을 토벌해서 적을 잡았는데 나이가 100살이었는데 너무 건강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원래는 건강이 안 좋았는데 배꼽에 뜸을 떠보라고 누가 그래서 자기가 뜸을 떴더니 지금 좀 이렇게 건강했다.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배꼽에 뜸 뜨는 것은 건강 증진이나 뭐 정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동의보감에 따르면 실제 배꼽뜸과 장수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때맞춰 대전의 한의학 거리에선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상품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는데요.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거리 한켠에서 배를 내놓고 뜸을 뜨는 사람들. 평소 옷 속에 꼭꼭 묻혀 살았던 배꼽이 오늘은 호강합니다. 사모님 시원해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좋네요. 시원하고 아주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해보니까 배가 따뜻하게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언제부턴가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소리 없이 다가온 배꼽. 지금까지 배꼽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셨는데요.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배꼽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배꼽은 에너지가 모여있는 곳이죠. 꽃과 같은 중심부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하나의 그 표시. 배꼽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쓸모없는 흔적으로만 치부됐던 배꼽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기발한 방법으로 배꼽을 지키는 사람들의 건강 비결. 웃음 많이 웃으셔야 돼. 배꼽 잡도록 젊어지려면 배꼽을 자꾸 움직여야 돼. 이미 오래전부터 배꼽에 눈을 뜬 중국 사람들의 장수 비법. 肾为人的先天之本，你的本事掉了，你的生命还有存在的地方没有。 현대의학으로 밝혀진 배꼽의 비밀. 당신의 생명을 지키려면 이제 배꼽 온도를 높여라.